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모두 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다 부탁드립니다. 뭐예요? 뚠뚜두두. 제가 이거 HBO 스튜디오에서 직접 사온 미국에서 물 건너온 철왕자. 철왕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왕자의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셋 다 뭐 이런 리뷰랑 떠나서 왕자의 게임을 좋아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다가 한번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입체적이고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매력이 있잖아요. 약간 정상적이 아니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네. 악역도 어떻게 보면 선한 면도 있고 양면을 가지고 양면에 있으니까. 있는 그런 맞아요. 워낙 팬들이 많아서 저희도 리뷰할 때 좀 조심스러워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휴가 때 이 왕자의 게임을 다시 정주행했거든요. 전부 다요? 네, 원래 봤는데 다시 정주행했는데 지금도 제 앞에 약간 티리온이나 이렇게 존 스노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환각처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인데 오늘은 일단 라니스터가 가문에 대해서 골드 나누자고 그래요. 부자 가문. 예, 사자가 이 가문의 상징이죠. 가장 강력한 가문 중에 하나죠. 가온이 뭐예요? 히얼미로. 내 포효를 들어라. 아 멋있다. 사자니까. 보통 이제 가훈 말고 다른 말로 많이 기억하는데 라니스터는 절대 빚을 잊지 않는다. 은혜를 하든 복수를 하든 절대 그 빚을 놔두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뭐 라니스터가 중에서 누가 좀 제일 매력? 당연히 티리온이죠. 티리온이죠. 저도 티리온. 내 거기 티리온이 제일 때문에. 멋있습니다. 근데 사실 되고 싶다면은 손 잘리기 전에 제이미가 저는 네. 타이윈 라니스터가 카리스마가 진짜 맞아, 멋있는 것 맞아. 같아요. 티리온 라니스터는 사실 제가 시즌 1까지만 해도 캐스팅될 때 좀 이름이 뒤쪽에 있었대요. 아. 근데 시즌이 하면서 인기도 많아지고 티리온이요? 연기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그럼 이제 너무 제일 맨 멋있잖아요. 위에. 아. 저는 또 그리고 사실 제이미 그 라니스터가 처음에는 되게 사실 악역으로 아, 나온다고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킹슬레이어. 네, 후반으로 갈수록 되게 막 너무 짠하고 막 그리고 마음 아프고 막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네, 그 왕을- 킹슬레이어가 돼야만 했던 감정선이 나오면서 되게 약간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제이미가 처음엔 약간 오만하고 네, 좀 자기 맞아요. 잘난 맛에 사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악역은 자기가 다 맡아서 맞아, 하고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따로 안 하고 네, 서세이를 또 되게 위하고 위하고 네. 제이미 란스터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손 잘리고 되게 기사도의 그런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렇죠.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인 브리엔. 것 같아요. 그 시즌 내에서도 이렇게 변화를 하는 캐릭터니까 캐릭터가 뭔가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말한 대로 타이윈 라니스터가 진짜 멋있잖아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열등감이 있으시죠? 어떤 면에서? 이제 저는 작가니까 네. 캐릭터 분석을 할 때 제일 특징이 왕자의 게임은 모두가 열등감이 있는 걸로 봤었거든요. 예. 타이윈 라니스터는 가문이 완벽해야 돼. 실제로 가장 강한 가문의 가주고요. 근데 자식이 있는데 자식 2명은 근친상간 그렇죠. 있고 막내 아들은 난쟁이죠. 왕자의 게임 세계관에서는 이제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는 거를 서자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윈 라니스터는 자식 농사를 실패한 거예요. 음. 그거에 대해서 좀 열등감이 있죠. 티리온 라니스터가 존 스노우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난쟁이는 아버지에겐 서자랑 마찬가지다. 이럴 정도로. 근데 타이윈 라니스터가 그런 열등감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타이윈 라니스터 아버지가 엄청 무능했어요. 무능한 가주였어요. 그러니까 라니스터가가 뭐 황금이 있고 엄청 돈은 벌지만 워낙 경영을 못하고 해서 막 가신들이 다 무시하고 그러면서 손가락질 맞고 막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는 이걸 깨부수겠다 해서 한 어린 나이 뭐 20살 때 원작을 보면 뭐 반란을 다 제압하고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가문이 우선이에요. 가문을 위해서라면 진짜 그냥 내 가족, 내 자식들도 다 어떤 장기말 같은 그런 거죠. 그런 도구로 다 희생시켜버리고 버릴 수 있는 게 좀 타이윈 라니스터의 좀 모습인 것 같아요. 좀 되게 냉철하고 잔인한 면도 있고 라니스터는 빚을 갚는다 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굉장히 생각이 들어요. 강력한 가주로서의 힘을 그쵸. 보여주죠. 재밌네요. 사실 제이미 라니스터 손 자른 사람도 나중에는 필요하니까 중요하죠. 중용해요. 네. 벌을 안 내리고 가문이 제일 중요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자기가 예뻐하는 아들을 그렇게 하는데 또 중용을 하고 어린 시절 그 열등감 때문에 내 딸은 왕비를 만들고 제이미는 훌륭한 그런 기사로 만들고 이게 킹스가드로. 타이윈 라니스터인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인물들 중에 이제 제일 좀 정신과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병리가 심한
자는 라니스터가에선 서세이 라니스터 같아요. 서세이. 서세이. 그 아들이랑 서세이랑 정말 아들도 굉장히 네. 문제가 조풀이죠. 네, 조풀이. 조풀이는 진짜 흔히 하는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인격장애일 것 같고, 이 서세이 라니스터는 저는 한 번도 저희가 이 얘기는 한 적 없지만 경계성 인격장애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들은 굉장히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불안정해요. 충동적이고, 사실 서세이 라니스터도 화가 나면 그거를 막 표출하고, 표출하죠. 예, 정동 불안정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또 확 좋아했다가 또 싫어하고, 제이미 라니스터한테도 실제로 확 끌렸다가 끌렸다가 또 확 미워했다가. 약간 다른 라니스터랑 그렇죠. 네, 분류되고. 다른 또 제이미 라니스터는 서세이 라니스터만 바라보는 네, 의외로 의외로 뭐 사람인데, 해바라기 같은 사람인데. 그쵸. 되게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서세이 라니스터는 제이미 라니스터 없을 때 또 다른 사촌이랑 네, 다른 라니스터를 근친상간을 또 하고, 사람을 좀 조종하려고 하는 성향이 네. 있거든. 제이미 라니스터도 사실 자기 옆에 계속 두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 또 자식들이 자기 떠나는 거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예. 불안해죠. 그 둘째 아들 이름이 토맨. 토맨. 네. 토맨이 이제 마저리 티렐이랑 결혼을 하고, 네. 마저리 티렐과 뭔가 토맨이 사이가 좀 좋고, 마저리 그거 티렐 되게 못 견뎌하잖아요. 못 견뎌하고, 네. 결국 마저리 티렐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해서 뭐 하이셉트한테 좀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또 어마어마한 그걸 저질러요. 하이셉트들이 모여있는 맞아. 그거를 그냥 폭파시키잖아요. 네. 결국 토맨이 그것 때문에 자살을 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충동적이고, 이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은 이별이나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근친상간이나 뭐 음주 굉장히 술도 엄청 먹잖아요. 엄청 마시죠. 사실 남편을 그것 때문에 싫어했지만 로버트를 결국은 본인이 그렇게 네. 음주를 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약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타이윈 라니스터만 봐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따뜻하게 서세이를 감싸줬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어머니 조안나 라니스터도 티리온을 낳으면서 죽어버렸고, 그런 가정 환경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결혼 생활도 좀 불행했잖아요. 그쵸. 당시에 로버트 바라티온이 원래 이제 진짜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로버트는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따로 있었고, 맞아.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아마 불행한 결혼 생활이지 않았을까. 술꾼이고 막 그래서 서자만 로버트가 바람을 폈어 16명을 엄청 많잖아요. 만들어버리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좀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탈출구가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외로운 상황이 진짜 영웅이랑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봉꾼. 그렇죠. 근데 근친상간은 사실 이 둘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원작을 보면. 네. 이 부분은 저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둘이 쌍둥이에요. 제이미랑 쌍둥이. 서세이가. 저는 둘이 이렇게 된 게 또 남동생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서세이는 티리온을 되게 싫어하고 괴물이라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완벽한 나의 이세를 위해서는 티리온 같은 그 서세의 표현을 빌리면 괴물이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잘생기고 완벽한 사람. 근데 쌍둥이들끼리 보면 똑같잖아요. 자기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과대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고. 맞아. 자기 능력보다 자기를 더 높게 생각해서 거기에서 약간 딜레마가 발생하잖아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호령을 했을 거다 막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쨌든 좀 서세이가 좀 안타까운 이런 히스토리도 있고, 좀 가끔 보면 짠할 때가 있어요. 자식들 다 죽고. 뭐 서세이가 그런 얘기도 했대요. 4살 때 엄마가 죽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살려달라고. 엄마 그랬더니 아빠가 필요 없다. 신은 자비 베푸지 않는다. 그 4살한테 그렇게 딱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는 타윈이 아주 따뜻하게 약간 타윈스럽네. 키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티리온을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티리온? 네. 티리온은 멋있죠. 어린 시절부터 놀림받고 아버님한테도 막 학대를 받고 했던 티리온인데 그래도 잘 컸어요. 라니스터가에서. 제일 사람답잖아요. 그렇죠. 제일 사람 같은 있고, 사람이잖아요. 정도 있고. 스타크 가문에서도 그래도 티리온한테는 좀 더 우호적인 부분이 있고 좀 정이 많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제일 인기가 많고. 맞아요. 그 작가분이 원작자분이 글을 잘 안 쓰세요. 팬들이 빨리 좀 써달라 그러면 트위터에 티리온 죽여버려. 다음에 그럼 티리온 죽인다고 그러면 조용해지고. 티리온 넥스트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협박한 거에. 근데 티리온은 방어 기제 중에 유머라는 방어 기제 쓰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그런 처지나 스트레스나 갈등을 좀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남들은 좀 깐죽거리고 좀 그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게 살아남는 생존하는 어떤 그런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일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라니스터가
이제 를 해봤고 또 어마어마한 캐릭터들이 많죠. 정말 혹시 너무 많잖아요. 가장 충격적인 캐릭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죽은 누구였지? 그 스포하지 마요. 예, 안 보신 분들이 있어요. 시즌 8 빨리 기다리고 네. 싶어요. 빨리 기다리고 싶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롭 스타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롭스타크 너무 멋있죠. 나왔어. 네, 안타깝게도 안타깝죠. 그때 되게 충격받았는데. 충격받았죠. 어쨌든 왕좌의 게임 혹시 재밌게 네. 보시면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 공유해서 많이 좀 보게 해주시고요. 혹시 이 캐릭터도 분석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또 열심히 보고 네, 또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잠깐 뭐 이렇게 안 되지? 예. 아직도 어색한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 영상은 여기서 봐주시고요. 또 재밌는 관련 동영상들 위쪽에 있으니까 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버튼 아닌가 여기 있는데 예, 구독 버튼 영상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영상 해주시고요. 저희 구독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닥터 하시고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